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주로 신장 이식에 대해서 관련된 주제입니다. 그래서 간 이식 쪽하고는 약간은 차이가 날 수도 있지만 이 뒤쪽은 일반적인 모든 이식 환자에 해당하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두 가지 말씀을 올리려고 하는데요. 모든 이식 환자가 이제 이식 후에 장기 합병증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이제 이식을 기다리는, 내사자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들, 이제 신장 이식 환자가 대표적이고 간 이식 환자도 있죠. 이식 대기자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 대처해야 될지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신장 이식 대기자 상황을 보면 이식 건수는 가면 갈수록 늘지만 워낙 환자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기자는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대기 시간이 4.6년입니다. 우리나라에. 서울대병원 등록하신 분은 한 평균 4년 정도 되고요. 이렇게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 이제 처음 등록할 때하고 상태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데 신장 이식 이제 대기자라 하면 결국 이제 말기 신부전 환자죠. 말기 신부전 환자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심장병이 잘 생기고 감염, 암이 남보다 잘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점점 상태는 악화되죠. 그래서 기다리다가 이제 돌아가시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반인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가 전국 이식센터 설문조사를 했어요. 작년에.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이 대기 환자들이 사실은 이제 투석 환자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이런 환자들이 정기검진을 해서 이런 병들을 한 번씩 감시를 해서 치료를 하는 센터가 몇 센터나 되냐 봤더니 한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환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면 이보다 더 낮았어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투석 환자나 이식 환자나 사망 원인 1위가 심장병입니다. 특히 이 사망 원인 1위 심장병 금진하는 경우에도 모든 환자를 금진하는 경우는 한 17%, 중풍 있는 환자만 하는 경우 한 반 정도, 당뇨병 있는 환자에서만 하는 경우 한 3%, 여러 가지 당뇨나 이런 질환들을 가진 고위험군 환자한테 하는 센터 한 10%밖에 안 됩니다. 암금진은 비교적 많은 병원에서 했는데 한 3분의 2 정도 병원에서 밖에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장 이식을 대기하다가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한번 추적을 해봤더니 16%는 이식에 성공을 했습니다. 서울대학병원 자료인데요. 76%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고요. 2000년에서 2010년 사이 환자들, 대기하는 환자들을 추적한 결과입니다. 8%는 기다리다 돌아가셨고요. 16.7%는 마음이 변했다든지 경제적 사정이 안 좋아졌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연락이 안 된다든지 이식 안 하게 돼서 대기 탈락하는 경우가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돌아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기 기간 중에 한 번씩 병원을 방문해서 이렇게 체크를 받는 사람하고 안 받는 사람하고 추적을 해봤어요. 그래서 체크를 이렇게 받는 사람에서 암 진단율이 높았습니다. 당연하겠죠. 검사를 하니까. 암에 걸려서 나중에 발견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식을 받게 되는 성공한 사람하고 실패한 사람, 이게 율을 따져보니까 이보다는 차이가 적게 나더라도 유의하게 금진을 받는 사람이 이식 성공률이 높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식에 방해되는 게 발견되면 그때 어느 조작을 하거든요. 그런 치료라든지 이게 빠져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제 이식이 자기 순번이 돼서 연락을 와서 왔더니 한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환자분들이 있거든요. 등록만 해두고 이제 살다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 했더니 그날 이제 급히 응급실에서 그동안 못했던 검사를 하거든요. 그때 암이 발견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못하는 거죠. 근데 또 암이 작을 때는 그때 응급검사를 발견 못하고 수술장에서도 발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좀 문제가 되긴 합니다. 또 하나 이제 대기자한테 문제는 이 항체입니다. 항체가 뭔가 하면 아까 비형 예방접종한다고 했잖아요. 예방접종하는 목적은
균을, 약한 균을 집어넣어서 그걸 공격하는 항체를 만드는 겁니다. 항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병균을 공격하는 단백질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항체는 뭔가 하면 그런 건 좋은 항체잖아요. 남의 신장도 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은 병균이랑 남의 신장이랑 구별을 못해요. 다 자기하고 남밖에 구별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남의 신장에 대한 항체가 많이 생기면 나중에 내사 이식 대기에서 순분이 됐을 때 장기가 와도요, 서로 맞춰보면 궁합이 대부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체를 가진 사람이 이게 내사 장기 이식을 잘 못 받는 경우가 흔한데요. 이게 보시면 1년 기다린 사람, 10년 기다린 사람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 이 빨간 게 항체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 노란 거는 항체가 있긴 있지만 양이 적은 사람이거든요. 이 파란 게 항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항체가 없는 사람은 조기에 받는데 항체가 많은 사람들은 거의 10년까지도 못 받는 분이 간혹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신장이식 대기자한테 이게 항체가 있으면 내사자 신장을 타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항체가 얼마나 많이냐에 따라서 모든 신장을 타개하는 사람도 있고 한 반 정도 타개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항체가 왜 생기느냐 하면 제일 흔한 원인은 수혈입니다. 또는 예전에 이식받았던 경우 한번 남 신장이 노출이 됐으면 항체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애들도 많이 낳은 경우에 이제 남편 항원에 노출이 되니까 여자들도 항체가 많은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냥 기다리면 확률이 아주 떨어집니다. 그래서 적당히 있으면 그 면역 억제를 강하게 하고 할 수가 있지만 많으면 아예 그 대기자 배분을 못 받습니다. 자기가 10년 기다렸기 때문에 순번은 최상이거든요. 그렇지만 내사자가 생길 때마다 그날 섞어봐요. 두 사람 피를요. 되게 뭐 70%, 80% 이렇게 궁합이 안 맞아서 또 다음 순번으로 넘어가고 그러거든요. 이럴 때는 할 수 있는 게 항체를 제거하는 시술이 있습니다. 국내에는 아직 별로 안 했는데요. 그 미국에서 좀 많이 했죠. 그래서 미국에서 했더니 효과가 있었어요. 그 항체 제거했던 사람들이 그 내사자 궁합이 안 맞던 사람이 맞게 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단 효과가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한 6개월 정도 미국에서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산 사람이 기증할 때는 이렇게 궁합이 안 맞으면 딱 그날 수술 날짜를 맞춰서 항체를 제거하는 시술을 하면 성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내사자 이식은 언제 장기가 생길지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항체 제거하는 게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떤 사람 대상으로 하는가 하면 이렇게 오래 기다린 사람 이런 분들 최상위에 가 있거든요. 그 매달 뭐 2달에 한 번씩 연락이 와요. 근데 연락이 오면 섞어보면 문제가 생겨서 안 되는 분들 그런 분들 있죠. 그래서 4년 이상 기다린 사람들 중에서 전화 연락을 뭐 이미 받고도 실패한 사람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보험이 안 돼요. 한 1,000만 원 정도 경비가 든다. 그리고 이제 1,000만 원 정도 경비를 들여서 했는데 하필이면 그때 연락이 안 오면 또 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확률은 반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체가 너무 많으면 제거를 못해요. 그래서 그것도 항체 수준도 평가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 신장이식 성공률을 보면 항체가 없는 사람이 제일 좋고요. 항체가 50% 이상 있는 사람 아주 신장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항체가 존재해서 이식 못 받는 대기자들한테 항체를 제거하는 치료를 이제 대기자 클리닉 같은 데서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다음에 이제 경계성 신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사 대기 이렇게 기다리시면 이제 전화 연락이 오죠. 지금 나이 많은 사람이 기증하는 신장인데 할 거냐 말 거냐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대부분 더 좋은 걸 받으시겠다고 하는데요.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거는 더 좋은 신장보다는 아주 나이 든 80대 노인한테 받는 신장이 조금 안 좋겠죠. 하지만 투석하면서 기다리는 게 최악이에요. 비교를 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신장이식 성공률 보면 연세가 많으시면 성공률이 기다렸다 받을 확률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미국에서 한 몇십 년 한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신장이 최선의 신장은 아니더라도 못 쓸 신장은 아예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기준을 합격해야 되고요.
최선은 아니지만 이런 차선의 신장이 그냥 투석하는 것보다 좋은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하면 나이가 좀 드시고 당뇨병 환자, 4년 이상 대기 환자, 이미 오래 기다리는 환자들이죠. 이런 분들은 더 차선의 신장을 위해서 더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렇게 기다리는 투석하는 게 더 위험하니까 이거라도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20대, 30대면 더 기다렸다가 아주 최선의 생생한 신장을 받는 게 더 좋고요. 확률적으로 분석해보면 그러니까 좀 연세 드시고 특히 당뇨병이고 이러신 분들은 신장이 최선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쓸만하다고 하셨을 때 기다리지 말고 하시면 평균 10년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한참 조금이라도 젊으셨을 때 이식을 해서 병도 좀 덜 걸리고 생활도 자유로운 게 더 좋죠. 서울대병원 내사자 이제 신장이식 최근 한 3년간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한 2년 연속으로 전국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사자 신장이식도 많았고요. 그래서 아마 비율이 한 40% 이상 됐습니다, 작년에는. 그래서 이제 뭐 당뇨병 환자들 가족들 보면 당뇨가 생길 확률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어려운 분들 내사 신장이식을 적극적으로 일단 등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방금까지 말씀드린 이제 관리 수칙을 요약하면 이제 투석하면서 이제 내사 배기하는 분들은 대부분 외부 병원에서 투석하시잖아요. 지방에 계신 분도 있는데 그쪽에서 쭉 관리를 받으시되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장기센터 대기자 이제 관리하는 클리닉에 오셔서 그 이식 준비 상태가 이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항체가 높은 경우 어떻게 할지 상의도 가끔씩 하시고, 암이나 심장병 같은 게 이제 해가 지날수록 또 상태가 변하니까 가끔씩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올라오시면 시간도 들고 돈도 들고 검진하면 검사도 들지만 나중에 이런 게 검진이 안 돼서 이식 기회를 뭐 놓친다든지 암이 늦게 발견돼서 문제되는 그런 기회비용이 훨씬 많거든요. 보험 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이식 후에 장기 합병증을 어떻게 하면 잘 막고 관리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장이식 성적이 우리 병원 성적이 생체 신장이식 산 사람한테 받았을 때 20년입니다. 평균. 그 내사자한테 받았을 때 한 15년입니다. 되게 그 이상으로 나오는데요.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성적이 좋습니다. 그리고 간이식도 5년 평균 생존율이 80% 정도에 달합니다. 전 세계적인 성적인데 생체 간이식 경우는. 그래서 결국에 과거에는 거부 반응, 궁합이 안 맞아가지고 남의 신장을 거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문제가 됐고, 그게 이식 실패하는 원인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서 여러 가지 면역제가 문제가 됐는데, 요즘은 약이 상당히 좋아져서요. 그런 부작용의 확률이 10%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간은 거부 반응이 덜 생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데 그렇다면 평생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20년, 15년 이렇게 딱 기한이 있느냐 하면 결국엔 장기 합병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성 합병증을 얼마나 줄이고 관리하느냐가 얼마나 오래 쓰느냐를 좌지우지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식 후 합병증들, 이제 사망 원인들 이런 걸 살펴보면 사망 원인 1위는 심장병입니다. 심장병이 가장 많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심장병으로 갑자기 심근경색이 오면 간이나 심장은 기능을 잘하지만 생명이 위태로운 거죠. 두 번째는 감염, 면역제를 장기간 하면서 생기는 저항성이 떨어져 생기는 감염이 문제고, 세 번째가 암. 가면 갈수록 암이 올라가고 감염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점점 오래 살게 되니까. 이 세 가지가 특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1개월은 수술한 합병증들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초기 6개월은 이제 거부 반응이 문제가 됩니다. 근데 6개월을 넘으면 소위 만성 내과적인 합병증들, 이런 심장병, 암, 감염 같은 게 환자분의 그 생활을 좌지우지하게 되겠죠.
그래서 장기적인 이제 관리가 중요한데, 그래서 정기적으로 결국엔 체크하는 게 그 비용 효과 면에서 더 낫다는 거죠. 제일 좋은 건 예방. 그보다 중간 정도 되는 수는 검진을 통해서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하는 거. 제일 하수는 이제 늦게라도 발견해서 치료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이제 여러 이식 외래를 다니시더라도 1년에 2회 정도는 특별히 외래에서 하지 않으면 장기센터 외래, 당일 외래 오셔서 매년 1회 검진하는 게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실 때는 외부에서 검진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뭐 국민공무원단에서 간단한 것도 해주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최근 2년 내에 한 게 있으면 그걸 들고 오세요. 그래서 그게 있으면 그건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기검진은 뭘 하느냐 하면 일단 면역치료에 관계된 항목, 그 다음에 만성합병증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면역치료는 이제 거부 반응이 있냐 없냐, 이거는 보통 때 보는 거죠. 약물농도 보통 때 보는 거고, 상체 검사도 이제 가끔 하죠. 암검진, 그 다음 감염, 예방접종 오늘 강의 들으셨죠? 그래서 그런 예방접종을 이제 규칙적으로 하셔야 되고, 예방약, 뭐 여행 갈 때다든지 일반적으로 먹어야 되고, 뭐 초기 6개월은 뭘 먹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심장병, 당뇨병, 혈압, 콜레스테롤 이런 게 다 조절하기는 장기전이지만 중요하죠. 다 신장 기능이나 이식 장기를 망가뜨리죠. 간염, 골다공증 같은 거. 이식 후 암 발생 현황인데요. 이게 우리나라 모든 센터 합친 건데요. 10년에 한 15%좀 생겨요, 암이. 어떤 암이 제일 많이 생기느냐 하면 우리나라 사람한테 흔한 위암 같은 게 많이 생기고요. 하나 특이한 거는 임파종이 많이 생겨요. 피부암하고 임파종이 이식 환자한테 좀 많이 생긴다는 건 특이한 거고, 그 외에는 우리나라에 흔한 위암이나 대장암 같은 게 잘 생겨요. 여자분들은 갑상선암. 그래서 주로 5년 내지 10년 사이에 제일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식 후 암이 이제 생기면 주요 사망 원인이죠.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식 환자들이 점점 오래 사니까. 그래서 왜 많이 생기는가 하면, 우리가 암이 생기면 우리 몸의 면역계가 암세포를 제거를 합니다. 근데 암이 생기는 사람은 뭐냐? 그 면역계가 제거할 수 있는 이상으로 암세포가 많이 생길 때,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한도 내를 넘었을 때, 처리 능력을 넘었을 때 이제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약을 먹어서 면역성을 떨어뜨려 놓으니까 그 암세포가 조금이라도 생겨도 그냥 암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바이러스 같은 게 또 2차 감염이 돼서 활성화돼서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암 예방 방법은 정기적으로 암 검진하는 게 뭐 비용효과 면에서 가장 좋고, 다 잘 아는 거죠. 잘 안 하지만 금융, 금주, 뭐 자외선 차단, 피부가 하얀 사람들이죠. 바이러스 치료, 면역제 치료 가능 갈수록 좀 최소화해야 되겠고, 그다음 감염증은 이제 간식 전에 간염 예방 주사를 이식 전에 해야 효과가 좋죠. 이식 초기에는 뭐 PCP 같은 박테리아, 세균, 허페스나 CMV 같은 바이러스 같은 것들 미리 몇 개월씩 약을 먹어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결핵을 자기도 모르게 앓고 지나가는 사람이 한 30% 넘습니다. 투석실에서는 특히 더 많고요. 그런 환자들은 결핵 예방제를 뭐 9개월 정도 복용하는 것도 있고요. 손을 씻는 게 아주 중요하죠. 사람 많이 모인 데는 특히 6개월, 1년째는 안 가는 게 좋겠고, 예방접종. 한 6개월 지나면 예방접종을 다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신종플루나 인플루엔자 같은 문제가 되는 거는 한 달만 지나면 겨울철에 오면 기다리지 말고 맞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혈관계 질환, 뭐 중풍, 심근경색 좀 우리나라에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근데 이식 환자들은 약이나 여러 가지 병 때문에 이게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추적해 봤더니 이게 12년, 이게 몇 년이죠? 14년에 한 10% 정도가 생깁니다. 서양은 20% 이상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 낮아요. 중국도 조금 낮는데. 그래서 10%는 심장병이 생긴단 말이죠. 오래 끌면. 그래서 한 번씩, 특히 당뇨병, 고혈압, 콜레스테롤 높고 담배 피고 하는 거는 이 확률을 훨씬 높이는 거죠.
당뇨병은 몇 퍼센트 생기냐? 미국 데이터인데 40%까지 생겼어요. 29에. 당뇨가 없던 사람도 40%가 29에 생깁니다. 그 원인은 다양하지만 면역 억제제가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당뇨병이 생겼을 때 심장병이 얼마나 생기냐 하는데, 뭐 당뇨병 있는 사람은 아까 전체적으로 봐서 심장병이 10%라고 했는데 거의 20%. 이 정도로 육박해서 아주 당뇨병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 당뇨병은 조절을 특히 잘해야 되는 게 심장병을 악화시키고요. 감염도 잘 생기게 해요. 당뇨 환자들이 염증이 생기면 잘 안 낫잖아요. 뭐 장기 기능 소실, 그래서 심장이 망가질 수 있고 사망률이 올라가죠. 그래서 당뇨병은 뭐 단계적으로 합니다. 뭐 식이요법, 약, 인슐린. 근데 초기에 약을 많이 쓰잖아요. 이식한 직후에. 그때는 이제 약을 좀 세게 썼다가 약을 줄이면 당뇨 조절 강도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반 이상에서는 당뇨가 없어지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약이 줄어들면. 고혈압, 항고혈압제도 면역제제 상호작용이나 여러 가지 따질 게 많거든요. 항고혈압제 잘 드셔야 되고. 콜레스테롤을 굉장히 등한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외국에는 아주 엄격하게 조절합니다. 그래서 이게 신장을 망가뜨린다는 게 잘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식사부터 일단 조절해야 되겠죠. 삼겹살 같이 기름기 있는 거 피하셔야 되고, 뭐든지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도 또 전환이 되죠. 그 다음에 뭐 오징어 같이 물컹물컹한 연체류도 많죠. 과자 중에 바삭바삭한 게 다 콜레스테롤이죠. 이거 피하셔야 되겠고요. 안 되면 약을 먹어야죠. 그 다음에 골다공증도 1년째 잘 생겨요. 급격하게 뼈가 빠져나갑니다. 칼슘하고요. 약 때문에 그래요. 면역제. 그러니까 면역제가 양날의 칼이죠. 그래서 이식 1년째는 예방약을 먹으면 도움이 된다는 확실하게 증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년째는 무조건 드시고요. 여러 가지 이제 통풍도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거부반은 이제 급성, 금방 망가져서 이제 거부반응 망가지는 것은 지금은 10%도 안 되고 치료하면 90% 이상에서 좋아지지만 서서히 망가지는 만성거부반응은 현재도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20년 간다, 뭐 아까 15년 간다 하는 주 원인이 심장병 같은 걸로 돌아가시거나 만성거부반응으로 신장 기능이 다 되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앞에 말씀드린 당뇨 조절하고 콜레스테롤 조절하고 혈압 조절하고 항체 떨어뜨리고 이런 치료가 다 만성거부반응을 막아주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게 추천 정기검진 일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국가나 이런 데서 연구를 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뽑을 수 있는 간격이에요. 자기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시간이 많으면 더 자주 하면 더 자주 할수록 좋죠. 이거는 그 팜플렛 장기센터 그 가면 있으니까 못 보신 분은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 장기 이식 환자는 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고 초기에 궁합이 안 맞아서 생기는 급성 거부 반응이 없다고 모든 문제가 사라진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이식 환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합병증을 수반하는 만성 심장병 환자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장기능 보통 사람을 100%라고 하면 나이가 들면 나이 자체로도 신장기능이 떨어져요. 조금씩. 그래서 우리가 투석을 하면 신장기능이 몇 퍼센트 정도 대체해 줄 수 있나 하면 10%예요. 10% 밑으로 떨어지면 죽거든요. 그래서 이게 투석이라는 게 마지노선을 지켜주는 거죠. 이식하면 평균 한 50% 정도 걸려져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100%는 아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이식 환자는 만성 신부전 환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도의 만성 신부전 환자. 그래서 만성 합병증, 신부전 환자한테 있을 수 있는 합병증들이 대부분 다 있으니까 강도는 약하지만 잘 관리하는 게 제일 오래 쓰는 방법이라는 거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잖아요. 미리 수리하고 기름을 쳐줘야 오래 가는 거잖아요. 받은 심장이나 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장기센터 뭐 당일 외래 잠시 소개시켜 주는 건데, 그러니까 당일 외래가 있으니까 문제 생기면 뭐 아무 때나 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저희들 그 홈페이지에 주소를 홈페이지를 좀 더 예쁘게 만들 예정인데요.
한 몇 달 내에 이 한우 강좌 같은 경우 다 동영상으로 이렇게 촬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컴퓨터가 있으면 들어가서 이거 누르면 혹시 못 들으셨거나 안 그러면 까먹었거나 하면 다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문도 이렇게 자료를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들어가서 뭐죠? 이거 신종플루 예방주의 하는 거 이걸 눌러서 보면 글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글들도 올려놓으니까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A형 간염, 조류 독감, 신종플루 같이 해마다 좀 새로운 문제가 되고 있는 데 대해서 그때그때 저희들이 글을 올려놓거든요. 병치 이런 거 들어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그 질문란도 있어요. 상담하기에. 그래서 올려놓으시면 우리 1차로 전문 코디네이터가 상담을 하고요. 그 다음에 2차로 우리 이식 전문의들이 상담을 합니다. 장기 매매 그런 거는 답은 안 하지만 나머지는 궁금하신 거 올리시면 대부분 다 며칠 내에 답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저희들 지금 도입하는 최신 기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최신 아닌 것도 있지만 내사 대기자 정기관리 프로그램을 이제 국내에서 처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아까 내사자 탈감자 치료 저희 한 5명 했죠. 1명은 받고 아직 4명은 못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높은 사람은 안 되고 100%는 아닙니다. 생체 탈감자 항체가 궁합이 안 맞는 사람도 하고요. 혈액형 부족한 5명 다 성공했고 이 만성 거부 반응도 좀 치료하는 새로운 지도가 있는데 좀 해볼 수가 있겠고 저희 당뇨병 환자들은 신장뿐만 아니라 췌장이나 체도 이식도 같이 하는 프로그램을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들이 또 도입하려는 게 손가락 이식을 지금 한번 국내에서 도입을 해보려고 지금 정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지금 이 시간 제가 5주 됐는데요. 5주요? 예. 지금 숨이 차고 아침 딱이나 생리들이 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좀 어떤 것 같아요? 너무 환자분 특이한 질문이라서 개별적인 질문이라서 담당 의사하고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원인이 많죠. 당뇨병이 있나요? 네. 당뇨병 자체 때문에 당뇨병이 있으면 신장도 망가지고 눈도 합병증 오는 것처럼 원래 사람이 누웠다 일어나면 다리에 피가 몰리기 때문에 머리에 피가 들어가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어지러워요. 근데 다른 사람 안 어지러운 이유가 자율신경계라는 게 있어가지고 머리에 피가 더 많이 가게 하는데 당뇨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기능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또 하나는 혈압약 중에 그렇게 적응하는 걸 방해하는 혈압약들이 또 있어요. 자, 탈수가 좀 많이 되면 또 그럴 수가 있고 원인이 다양해요. 그건 환자분 차트를 보면서 담당 선생님이 숨 차는 건 또 딴 얘기인데 숨 차는 이유는 일단 심장병이 있는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빈혈이 심한지 봐야 되고요. 그런 걸 봐야 되겠죠. 지금 어느 선생님이 이랬다는데 네, 김현 선생님 막 상의하십니다. 예, 맞아요. 예. 공방에 그런 애들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슈 갖고 훈련이라든지 이제 손발톱 무좀은 기본적으로 바르는 게 흡수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약을 먹어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부과 선생님들이 면역제제도 먹고 20도에 따라서 100%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약이 점점 좋아져서 간독성은 드물지만 먹기 시작하면 초반에 간 기능은 추적을 해야 됩니다. 약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봐가면서 쓰면서 감시만 해주면 조심스럽게 쓰면 씁니다. 탈모도 마찬가지고요. 예, 맞습니다. 저기요, 채도만 이식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인가 하면 당뇨병 환자인데 신장은 정상이에요. 근데 모든 당뇨병 환자한테 채도 이식하는 건 아니고요. 그 합병증, 저혈당 합병증이 굉장히 자주 발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저혈당이 됐다는 걸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그냥 쓰러지는 환자분들이 있거든요. 저혈당에만 적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통 당뇨병들은 그 채도이식만은 잘 안 합니다. 근데 이게 비교적 신기술이거든요. 한 10년이나 후에 일반화되면 하게 될 때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단계에서는 아직 그 득실을 따질 때 득이 확실하지 않아요. 내사자 채도를 활용하나요? 예. 신장이식 하는 사람은 어차피 면역제제 먹잖아요. 같은 의사자한테 채도 받으면 추가적으로 면역제 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채도 이식하거나 췌장 이식만 하면 면역제제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담이 좀 돼요. 예. 화분이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예. 이식 환자한테 화분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수조가 수조. 그 초반에는 초기 6개월 특히 면역제가 강할 때. 네. 제가 1년 한 2개월 됐는데요. 지금 골다공증 이야기하셨잖아요. 골다공증 제가 아직 의사쌤이 검사 예. 근데 제가 먼저 더 한다고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약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예방요법을 안 하신 분 같은데 지금은 그 1년째가 확실하게 그게 증명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1년 이후에 먹는 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는 이론적으로는 될 것 같은데 확실히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환자분 같은 경우는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 따라 약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제가 들은데 예. 저희 그 담당 교수님한테 누구세요? 담당 김현수 교수님이거든요. 예, 한번 상의해. 그러면 이제 검사하고 먹겠네. 오늘 한번 담당 스님하고 상의. 예. 예. 저기 생활 습관이 굉장히 변화가 있어요. 예. 학교 식당 같은 데서 식사를 하고 싶긴 하게 되는데 거기 이제 아이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그 중성지방 검사할 때 시간이라 그 14시간 안 굶으면 중성지방은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14시간 굶고 한다 하는데 중성지방 수치가 400 이상 500 이상에 일반적인 콜레스테롤 맞죠. 그 감기 이제 2년 예. 근데 감염을 오지 않고 혈관이 하대정이 막혀서 감기 와가지고 이식을 2년 5개월 전에 했었는데요. 요즘에 탄병료가 신장내 못했어요. 혈관이 막힌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탄병료가 계속 나오면 그건 또 신장 이식까지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주위에서 또 얘기 들어보면 물 많이 먹으면 그렇게 없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탄병료가 나오면 물 먹는 신장 단백뇨가 지금 수치가 줄어든다고. 물 먹는 거하고 단백뇨하고 뭔가 혈압을 125에 75 정도로 아주 많이 낮춰요. 혈압은 원래 낮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 12월 달에 입원을 해서 못했어요. 혈관이 많이 팽창돼가지고 그 신장에서 신장 양쪽에서 그 혈관이 막혀서 그 원인으로 단백뇨가 지금 배출된다고 그러는데 예, 사실 그 간이식 환자의 한 30%는 신장이 나고요. 10%는 신장이 완전히 망가져서 이식을 됩니다. 신장은 항상 그 따라다니는 문제가 되는 건데 치료는 없어요. 조직 검사하는 이유는 혹시나 완치병이 그게 완치되는 병으로 나오면 완치시키려고 하는 거. 나머지는 약
혈압 낮춰주고, 360 콜레스테롤 낮춰주고, 나오고요. 예. 바꾸고 원인을 교정할 만한 치료는 흔찮아요. 나머지는 그 홈페이지에 친구는 있습니다.